우리가 엑셀에서 계산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셀 참조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셀 참조 방식을 배우긴 배웠는데 뭐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면서 배웠어요. 누가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점수를 계산할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는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는 해가지고 국어 클릭하고 더하기 영어 클릭하고 클릭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을 더해라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수식에 가서 요 자동합계라는 걸 누르시면은요 얘네들 세 개 합계를 구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돼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뭐 sum 괄호 열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자동합계에 있는 이 화살표 눌러서 합계를 선택해도 되고 맨 위에 있는 그냥 시그마 기호 눌러도 돼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세 개의 합계를 구할 거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맞으면 엔터. 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왼쪽에 세 개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세 개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두 번째 학생이 궁금한 거야. 야, 1번 학생 너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너 어떻게 계산했길래 답이 착 나왔냐? 그러니까는 1번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 왼쪽 세 개 있는 거 더했어. 그랬어. 그럼 나도 더할까? 그래, 근데 더하려면 귀찮으니까 나를 뺏겨가. 그게 자동 채우기예요.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그러면 쭉 이어져요. 이렇게. 얘가 왼쪽에 세 개를 더한 것처럼 얘도 왼쪽에 세 개를 더하고 얘도 왼쪽에 세 개를 더하고 여기도 왼쪽에 세 개를 더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계산 방법이라 그래요. 상대적 계산 방법. 자, 그런데 여기에 추가 점수 15점을 줘야 되는데 못 줬거든요. 15점을 줘야 되는데 못 줬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 놓고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F2번 키를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괄호 안에다가 콤마 찍고 요 15를 클릭해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요 15점이 추가적으로 들어간 점수가 되는데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요걸 자동 채우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는 왼쪽에 3개랑 오른쪽 위에 거를 더했어요. 그 얘는 뭐라고 하냐면 왼쪽 거 3개랑 오른쪽 위에 거를 더했단 말이야. 그럼 안 되겠죠? 항상 뭐를 더해야 된다? L2를 더해야 돼. L2. 얘도 L2를 더해야 돼. 항상 15점을 추가해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요, 제가 배울 때는 어떻게 알려줬냐면 수작업으로 수기로 작성을 해라 그랬어. 수기로.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탭 키 위에 있는 물결기호 있잖아요. 탭 키 위에 물결기호 있잖아요. ESC 밑에 있는 거 컨트롤하고 물결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응? 왜 이렇게 나오지? 수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수식.
얘가 이렇게 수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컨트롤하고 물결교를 누르면 이렇게 물결교가 찍히는 게 아니라 요 수식이 쭉 찍혀 나와요. 뭐 제가 보여는 드릴게요. 그냥 수작업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요 세 개만 해볼게요. 세 개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에 3개랑 L2를 더하라 그랬어요. L2 15점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왼쪽에 3개랑 L2를 더하라 그랬어. 그러면 얘도 L2를 더해야 되고, 얘도 L2를 더해야 돼. 이렇게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매번 이렇게 더하려고 보니까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L2를.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렇게 L2가 항상 더해지잖아요. L2를 더하잖아요. 그럴 때 요 L2에다가 L2를 여기다 이제 L2를 마우스로 얘를 클릭한단 말이에요. 클릭하고 나서 어디 갔어? L2를 클릭하고 나서 응? 자, 여기다 L2를 여기다 이제 클릭하고 나서요. L2를 클릭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F4번 키를 누르자. F4번 키.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 찍혀요. 즉 왼쪽에 3개 하고 L2를 항상 더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은 항상 L2를 더하더라 이거죠. L2를 더하더라 이거죠. L2를 더하더라 이거지. 이렇게 달러 표시가 그러니까 이제 달러 표시가 이렇게 꽝꽝 찍혀 있을 때, 때를 우리는 절대 참조라고 하고, 상대 참조는 달러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 참조는 달러 표시가 한쪽에만 나와. 절대 참조는 요것이 문자는 세로고 숫자는 가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칸과 두 번째 줄, L의 두 번째 줄 요거 15라고 하는 데이터를 항상 더하라는 뜻으로 L2에다가 절대 참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이거를 안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상대 참조를 했을 때 얘를 자동 체계하면 엉뚱한 걸 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걸 더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 L2를 절대 참조를 시키고 나서 자동 체계를 하면은 항상 L2가 고정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알바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내가 3시간 일했고 4시간 일하고 7시간 일했으면 시급이 9,420원이다. 그럼 여기다가 는 3시간 근무한 거에다가 시급을 곱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왼쪽 거랑 오른쪽 위에 거를 곱한 거예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게 되면은 왼쪽 거랑 오른쪽 위에 거. 오른쪽 위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지. 얘도 왼쪽 거랑 오른쪽 위에 거. 여기서는 항상 시급 9,420원이 고정돼 있어야 돼.
고정. 이런 상태에서 자동식을 하게 되면은 항상 9,420원짜리를 곱하게 되더라 이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 계산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 왼쪽에 내 옆에 있는 데이터하고 특정 데이터를 곱해도 더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얘는 내 왼쪽 거니까 상대적으로 움직이지만은 시급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율 같은 거 계산할 때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 환율을 계산할 때 여기다가 는 1200달러를 가져왔으면 1312원 얘를 곱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왼쪽 거랑 오른쪽 위에 거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왼쪽 거랑 오른쪽 위에 거랑.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절대 참조 시켜라 환율 자리를. 그래서 얘를 자동식을 해주면 항상 왼쪽 왼쪽은 상대적인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저 1312원짜리는 항상 고정시켜야 된다 이거죠. 고정. 그래서 환율 계산이나 알바 계산 같은 거 할 때 시간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지만 시급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직책에 따라서 시급이 다를 수도 있겠죠. 누구는 9,420원, 누구는 9,500원, 누구는 1,500원, 누구는 12,000원 받을 사람이 있겠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까 이거 계산할 때, 합계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왼쪽에 3개를 더하라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추가 점수를 15점을 더해야 되려니까는 여기다 15를 더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5를 더하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15를 더하라 그래도 답은 맞는데 추가 점수가 15가 아니라 만약에 32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를 또 일일이 고쳐야 되거든. 32라고 고쳐줘야 돼. 일일이 다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추가 점수를 정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5가 아니라 요 셀. 근데 이거는 왼쪽 거 3개랑 오른쪽 위에 거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더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은 엉뚱한 걸 더한단 말이야. 그림자 놀이처럼. 그래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서는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 표시가 꽝꽝 찍혀 나오게 한다. 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만 알면은 엑셀은 쉽게 처리가 돼요. 자, 우리 석차 같은 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었는데 석차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합계가 얼마나 내가 크냐 작으냐를 묻는 건데 내 점수가 이 범위 내에서 얼마나 크냐, 내 점수가 이 범위 내에서 얼마나 크냐 이걸 물어봐야 되니까 이 범위는 항상 고정되어 있더라 이거죠. 좀 이따 한번 해보겠고요. 자, 구구단 한번 해볼 거예요. 구구단. 여기다가 이제 구구단 81까지 나오겠죠. 99, 81까지. 이걸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처음에는 무조건 는 하고 요거랑 요거를 곱해요. 근데 잘 보시면 는 얘를 클릭하고 곱하기 여기를 클릭하려니까 클릭이 안 돼. 그럼 다른 데를 클릭해 가지고 는 여기 곱하기 여기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여도 돼요. 마우스를 클릭이 안 되면은요 는 위에 거 곱하기 왼쪽 거 식으로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이거는 왼쪽 거랑 위에 거랑 곱하는 거 아니죠? 보시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랑 요거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맞춰서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하게 되면은요, 구구단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이건 뭐냐면 1.01 곱하기 10의 16승. 이건 3.6 곱하기 10의 265승. 요거는 뭐냐? 엑셀이 계산할 수 있는 숫자 범위를 넘어간 거야. 엑셀이 굉장히 큰 숫자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300 몇 승까지, 10에 300 몇 승까지 계산하는데, 그거보다는 커버전 81이잖아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왼쪽 거랑 위에 거를 곱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곱하는 거고, 얘랑 얘를 곱해서 여기 나오는 거지. 이쪽 동네랑 이쪽 동네를 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는 여기 곱하기 이렇게 해주는데, 이 B의 다섯 번째 셀 여기 B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오른쪽으로 오면 안 돼. 항상 B라는 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B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야 돼. B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고, C의 네 번째 요 1단이라고 하는 얘는 여기 2단, 3단, 4단, 5단, 6단은 곱할 수 있는데, 얘가 내려오면 안 돼. 항상 네 번째 줄을 곱해야 돼. 여기는 B라고 하는 칸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네 번째 줄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찍혀야 돼. 이렇게. 여기는 B라고 하는 칸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네 번째 줄을 곱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계산해주면 구구단이 나와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엑셀에 관한 걸 강의하면서 주로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과정을 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강의를 하는데, 이 참조 방식에 들어와서는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거 이제 맥을 뚫고 나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다시 보시면 여기는 B라고 하는 칸을 곱해야 돼. B라는 칸. 여기 B라는 칸하고 여기 네 번째 줄을 곱해서 여기 4단과 여기 6단이 만나면 4, 6, 24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B라고 하는 칸을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B 앞에만 나오는 거고, 요거는 네 번째 줄만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4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급을 곱했단 말이에요. 시급. 여기는 환율을 곱했고, 환율 자리를 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항상 요 자리를 지정해 줘야 될 때는 절대 참조를 쓰는 거고, 아까처럼 이렇게 합계를 계산할 때 추가 점수를 내가 처리해 준다 그러면 항상 추가 점수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얘도 절대 참조를 해주면 돼요. 평균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래. 평균. 여기 평균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수식에 가서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화살표 누르면 평균이라고 있어요. 평균을 누르시면 엑셀은 평균 자리 왼쪽에 국어, 영어, 수학 합계 숫자 4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4개 평균을 계산하려고 그래. 안 되죠? 시험은 4과목 본 게 아니라 3과목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과목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균을 계산할 때 이렇게 4개가 하나, 둘, 셋, 4개 합계까지 껌뻑거리면 안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3개만 국어, 영어, 수학만 평균을 계산하시오라고 조정해주고 엔터 쳐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소수점 이하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니까는 여기 홈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소수점 이하를 여기 줄이는 게 있어요. 줄이는 거. 소수점 이하를 줄여라 그러면 91.3. 이때 자동 체결하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나중에 하고 나서 이렇게 계산이 된 후에 소수점 이하로 한 자리씩 줄여도 상관없고,
미리 줄여놓고 자동 채기하면 줄어든 상태로 똑같이 복제가 되고, 보통 소수점 이하는 한 자리까지만 내주면 돼요. 소수점 이하를 뭐 여러 자리 낼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는 함수에서 수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 및 시간함수, 찾기 참조함수, 수학 및 삼각함수, 그 다음에 여기 통계함수, 공학함수, 여러가지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함수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참조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절대 참조도 많이 나와요. 일단은 아까 보셨던 대로 이거 알바 비용 처리하는 거라든지 환율 계산하는 것 때는 항상 환율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시급을 곱해주니까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고, 구단 계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블럭을 잡고요. 는 이쪽 동네 곱하기 이쪽 동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뭐야 잘못됐다. 는 이쪽 거랑 이쪽을 서로 그냥 곱하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인데 왜 또 안 먹어? 뭐 계산하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 B라는 거는 칸은, B라고 하는 칸은 B 앞에가 고정돼야 되고, B 앞에가 고정돼야 되고,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번째 줄이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줄 앞에 달러를 찍어서 F4번 키 눌러서 달러 표시가 4 앞에 달러가 나오게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하고 내리고, 내리는 건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옆으로 가는 거는 그냥 드래그 하셔야 돼요. 드래그. 그렇게 되면 구구단위 계산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헷갈리고 그래요. 우리 인쇄물 좀 볼까요? 우리 그때 공부하던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때 이제 이거를 열어놓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때 여기 조건부 평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다고요?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눴어요. 예. 그 밑에 14번째 줄에 나와 있는 레퍼츠 체험 비용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레퍼츠라고 하는 게 어디, 여기 있죠? 레퍼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체험 비용이 여기 있어요. 25,000원, 35,000원, 6만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레퍼츠 체험 비용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고 dsum 함수를 사용하래요. dsum 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문제에서는 무슨 함수를 쓰세요 라고 알려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함수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럴 때는 이런 함수 쓰면 되겠다라는 게 머리에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어떤 함수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답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거든요. 그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12가지 중에서 6개 정도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컴말 자격증 2급에는 6개, 컴말 자격증 1급에는 나머지 6개 합쳐서 12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dsum, daverage, dmax, dminimum, dproduct, dcount, dcount A, dget, dstd, ev,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분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함수는요 사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dminimum을 쓰세요 그러면 dminimum 쓰면 되고, 똑같은 방법이야. 방법은 똑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요, 우리가 그때 뭐 계산할 때, 여기 지금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합계가 얼마고 과학에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조건부 평균을 계산했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알맹이만 잡는 게 아니고요 항목 이름을 반드시 잡아요. 얘는 안 해요. 얘는 계산하는 문제가 2개가 있었으니까 요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오 그러면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체험 비용의 합계잖아요. 체험 시간의 합계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돼. 체험 시간은 포함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체험 신청 인원이니까 체험 비용의 합계니까는 레포츠니까 분류부터 체험 비용까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여기만 블럭 잡아도 돼요. 체험 학습명은 블럭 안 잡아도 돼. 체험 시간도 굳이 포함 안 돼도 돼. 볼게요. 는 d sum 괄호 열고 밑에 문법이 떴어요. 문법이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레포츠에 관한 체험 비용이니까 분류부터 체험 비용까지만 잡으면 돼. 분류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분류가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왜? 레포트가 있는데 여기 레포츠 체험 비용이니까 레포츠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체험일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체험 비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류부터 체험 비용은 꼭 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필드, 무슨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체험 비용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체험 비용. 그렇죠? 체험 비용의 합계를 구하니까 체험 비용을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컴마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반드시 분류가 레포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분류가 레포츠만 클릭하면 안 되고 분류가 레포츠. 그럼 생태는 어떻게 될까? 분류가 생태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블럭 잡으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가 레포츠는 가능한데, 분류가 생태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딘가에다가 분류를 써놓고 여기다 생태라고 써 이렇게. 그리고 조건을 잡을 때는 이렇게 조건을 따로 잡아야 돼.
다시 한번 볼게요. 는 dsum 잘 모르시면 여기 있는 fx 누르셔도 돼. fx 누르시면 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분류부터 체험 비용까지 꼭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필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체험 비용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체험 비용을 클릭하면 돼요. 아니면 분류부터 아까 블럭 잡았으니까 체험 비용은 네 번째죠. 4라고 써도 돼. 4. 그리고 조건은 뭐죠? 분류가 레포츠. 만약 분류가 생태 같으면 분류가 생태라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고, 여기는 이제 분류가 레포트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죠. 6만원 맞네. 아까 25,000원, 35,000원이니까 6만원 맞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시험이 쉬워요. 그런데 함수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지. 다 그런 거죠. 많으면 헷갈리잖아. 자, 그 다음 최다 신청 인원. 필드는 어느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냐? 아니지. 시험 비용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시험 비용을 클릭하면 항목 이름만 4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분류가 레포트니까 분류가 레포트 두 개를 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항목 이름이 들어가야 돼. 항목 이름이. 근데 이렇게 끝까지 잡지 않아도 순위나 체험 요일은 따로 계산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되고, 체험 코드부터 체험 시간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인데, 문제가 분류가 레포츠에 관한 거, 그리고 체험 비용까지만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면 돼요. 어차피 체험 학습명이나 체험 코드는 궁금하지 않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최소한에 이렇게 다 해도 돼요. 다 해도 돼. 그 다음에 필드가 체험 비용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잡았다면 체험 비용은 2, 3, 4, 5, 6번째 항목이죠. 6이라고 쓰면 되고, 아까는 이렇게 블럭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았으니까 체험 비용이 4번째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체험 비용을 4번째 거라고 선택해도 돼요. 그 다음에 분류가 레포츠니까 반드시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dsum이라고 했잖아요. dsum인데 이거를 에버레이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에버레이지라고 쓰면 이게 뭐가 되냐면 레포트 체험 비용의 평균을 계산하셔. 이게 되는 거고. 여기다가 맥스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맥스를 쓰면
체험 비용 중에서 레포츠가 지금 25,000원, 35,000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대값이 얼마냐 이거지, 최대값. 프로덕트는 뭐냐면 곱셈이에요, 곱셈. 썸은 합셈이고, 그러면 25,000원 곱하기 35,000원 곱하니까는 숫자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STD, EV 이런 건 표준 편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자, 그 다음 거 보면은요, 최다 신청 인원을 물어봤어요. 최다 신청 인원. 최다 신청 인원. 이 중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게 얼마냐 이거죠? 무슨 함수를 쓰래요? 맥스. 맥스 함수를 쓰래요. 맥스 함수는요, 이렇게 써요. 는 맥스 범위를 정해주면 돼, 범위. 여기다가 는 맥스 가로 열고 이렇게 블럭 잡아주면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숫자가 많냐, 152명이 제일 많으니까 답이 나온다 이거죠. 맥스는 쉬워야 함수 자체가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체험 비용. 사륜 바이크를 사용한 사륜 바이크에 해당하는 체험 비용이 25,000원이죠? 근데 우리 이거 그때 배웠죠, 이거. 이게 뭐라 그랬죠?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체험 학습명 명에 따른 체험 비용을 계산하시오. 근데 무슨 함수를 써라? VLOOKUP 함수를 쓰래요. 결론적으로 VLOOKUP 함수는 엑셀을 하는 동안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VLOOKUP하고 HLOOKUP이 있어요. HLOOKUP.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VLOOKUP은요, 버티컬이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버티컬 세로.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컬 있잖아요. HLOOKUP은 허리젠탈 가로예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륜 바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사륜 바이크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와라? 체험 비용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25,000원. 그러니까 여기 사륜 바이크라고 하는 체험 학습명이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데이터가 다르게 되어 있다. 만약에 옆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HLOOKUP을 써야 되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여기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뜰 거예요. 화살표. 여기에서 그냥 고르면 되지. 워킹 로봇, 그럼 워킹 로봇이 나오고, 워킹 로봇을 클릭하는 순간 체험 비용이 15,000원에 달아 여기 딱 떠야 돼. 자동으로. 요거 처리하는 방법은요, 상단에 데이터 메뉴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면 목록이라고 돼 있어. 목록. 이 목록이 원래는 모든 값으로 돼 있어. 모든 값. 여기에 뭐가 들어와도 모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도. 근데 SDF라는 체험명이 없잖아요. 체험 학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워킹 로봇 청소기, 윈드 서핑을 정확히 쓰려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데이터 메뉴에 가서, 상단의 데이터 메뉴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꾸자. 목록으로 바꿔주고 원본은 요 체험학습명을 일일이 키보드로 써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예, 드롭다운 표시를 해준대. 드롭다운 표시라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 화살표 나오는 걸 드롭다운 표시라 그러는데 요렇게 표시를 해주겠다 이거지. 여러분이 배우시는 함수 중에서 VLOOKUP이 가장 어려워요. 현재로는.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VLOOKUP 얘를 한번 써볼게요. VLOOKUP 괄호 열고 하면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lookup 네 가지 옵션이 떠요. 문법이. 그럴 때는 헷갈리시면 요 상단에 있는 FX를 누르시면 돼. FX를 누르면 설명이 뜨거든 이렇게. 자, lookup value는 뭐냐? 네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 이거죠. 네가 들여다보고 싶은 값이 뭐냐? 여기서 들여다보고 싶은 값은 뭐예요? 사륜바이크에 관한 거지. 사륜바이크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오는 거야? 체험 비용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륜바이크를 가져와야 돼. 이 사륜바이크 여기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어디를 가져와야 된다? 여기 있는 사륜바이크를 가져오는 거지. 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테이블은 뭐냐면 요 사륜바이크서부터 체험 비용까지 여기가 블럭을 잡아야 돼. 이렇게. 여기 체험 코드 들어가면 안 돼요. 체험 코드 들어가면 안 되고 체험 학습 명서부터 들어가야 돼.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목 이름이 들어가지만 VLOOKUP, HLOOKUP에는 알맹이만 잡아요. 알맹이만. 체험 학습 명서부터 체험 비용 알맹이만 잡으면 돼. 이렇게.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 보세요. 사륜바이크에 해당하는 뭐를 가져오는 거라고 우리가? 체험 비용이죠. 그러면 체험 학습명이 몇 번째야 이게? 이게 첫 번째죠. 분류가 두 번째죠. 체험 일이 세 번째고 신청 인원이 네 번째고 체험 비용이 다섯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 여기에다 다 5라고 쓰면 돼. 5. 그랬더니 25,000원이 떴어. 여기 25,000원이 떴는데 레인지 룩업이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 찾는 게 사륜바이크잖아요. 사륜바이크랑 정확한 글자가 여기 있죠. 사륜바이크 찾았잖아. 그러니까 사륜바이크에 해당하는 걸 찾아와야 되니까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려니까 폴스 대신에 0 써도 돼요. 컴퓨터는 0이 거짓이고 1이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를 쓰든지 1을 쓰든지 생략할 수가 있어요. 25,000원이라고 떴어요. 25,000원. 그럼 여기다가 사륜바이크가 아니라 워킹 로봇 선택하니까 15,000원 뜨고 로봇 청소기 눌렀더니 21,000원 떴어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VLOOKUP 함수는 어떨 때 쓰냐면은요, VLOOKUP이나 HLOOKUP은 조회 업무를 만들 때 써요. 예를 들어서 재고 조회를 한다든지 신원 조회를 한다든지 신원 조회.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아무개고 이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한번 함수를
이런 것도 가능해요. 체험학습량에 따른 분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분류. 이 체험학습량에 따른 체험일을 또 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륜바이크는 언제 체험을 합니까? 이런 거라든지, 사륜바이크는 체험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봐도 되지만, 체험학습량이 사륜바이크는 체험 시간이 몇 분입니까? 그 다음에 순위가 1등인 거. 신청 인원에 따라서 순위를 계산하는데, 순위가 1등인 거. 순위가 1등인 거는 체험학습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험학습량에 따른 체험일이나 체험 비용이나 체험 시간을 계산하는 건 Vlookup 쓰는데, 뒤에 있는 것, 순위를 가지고 1등 순위를 갖고 있는 항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되게 복잡해져요. 다행히도 막 복잡하게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 자격증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 걸 좀 볼게요. 일작업이 끝났어요. 일작업이. 이게 이제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 나온 문제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면 몇 점을 주느냐? 240점을 줘. 500점 만점에 240점을 줘요. 20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C등급. 300점 이상이면 B등급. 400점 이상이면 A등급. 근데 계산 작업이 6문항이에요. 계산 작업이 6문항인데 한 문항당 20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A등급을 못 받아요. 계산 작업이 120점이니까 다 포기하면 380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소 두세 개는 맞춰야 되는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체험 비용이 25,000원 이상 되는 25,000원, 27,000원, 20,000원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 파란색 굵게 표시하래. 자, 해당 셀이 그럼 이렇게 잡으면 돼. 해당 셀이. 근데 행 전체가 그랬잖아요.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면 알맹이를 다 잡아야 돼. 이렇게. 우리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조건부 서식이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랬거든. 그럼 반드시 이렇게 블럭을 잡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홈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요. 그리고 뭐를 누른다? 새 규칙. 새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적용해요. 수식. 그 다음에 여기 수식을 뭐를 써야 되냐면 체험 비용이니까 얘죠, 얘. 얘가 20,000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얘가 지금 체험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클릭하고 F4번 키를 2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문자 앞으로만 가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 20,000원. 그리고 서식에 대해서는 글꼴에 대해서 색깔은 파란색 굵게 하라 그랬거든. 파란색. 여기 있는 거 그냥 대충 내가 파란색처럼 보인다 해서 아무거나 클릭하면 안 돼요. 어떤 건 연한 파랑이고 어떤 건 진한 파랑이거든. 세 번째가 파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은 2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이 나타난다 이거지. 자, 보여드릴게요. 이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걸었냐면 세규칙에 들어가서 수식을 적용했어요. 수식. 여기 G의 5번째 셀이라고 그랬거든. 예. G의 5번째 셀이 F4번 키 2번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G라는 곳으로 오거든. G가 칸이잖아요. 칸. 그러니까 G 5번째, G 6번째, G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해서
지 12번째까지 이 데이터 8개가 2만원 이상이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2만원 이상. 그러니까 달러에 지5라고 쓰면 다섯 번째 줄이라고 하는 거, 요거,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에서 12번째 줄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G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얘네들이 2만원 이상이라면 서식을 정해줘갖고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라 하는 거죠. 이거 혼합참조예요, 혼합참조. 우리가 참조를 쓸 때, 혼합참조를 쓸 때, 요거, 아까 조건부 서식에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요런 식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업무적으로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요렇게 쓴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가서 이렇게 썼죠. 그 다음 일작업이라는 업무가 끝났어요. 엑셀에서는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작업이 끝난 문서를 그대로 방치하고 두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양념장도 만들고 뭐도 하잖아. 집에서 우리가 살림을 하고 음식을 만들 때. 그러면 아까 만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걔를 응용해서 계속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소스를 만들거나.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까지만 여기 밑에 두 줄은 계산한 거잖아요. 우리가 요 위에 거 세 줄은 제목 쓴 거니까 빼고 여기 B 네 번째부터 이렇게 여기 이게 이제 알맹이에요. 얘를 컨트롤 C 복사 밑에 시트 2번 가세요. 시트 2번 밑에 시트 2번 보이시죠? 그렇죠? 시트 2번 가셔가지고 B에 두 번째다 클릭하고 오른쪽부터 눌러서 뭐가 잘못됐나? 잠깐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데를 클릭하시면 열너비라고 있어요. 열너비 확인 눌러주면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면 돼요. 문제가 생겼다. 아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서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붙어요. 너비가 안 맞죠? 그렇죠? 그럼 너비 일일이 맞춰주려면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해서 붙여넣기 할 때 선택하여 잠깐만 다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먼저 열 너비를 확보해요. 열 너비. 그러면 너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주면 이제 알맹이가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상해졌어요. 이 부분. 여기도 이상해졌어요. 시험일은 여기 E하고 F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벌어져요. 그 여기 NA라고 되어 있죠. NA. 이거 우리 순위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데이터가 몇 번째가 큰지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네 번째 줄서부터 블럭을 잡았죠. 네 번째 줄서부터 블럭을 잡았고, 이 데이터가 들어간 거는 두 번째 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두 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여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일단 뭐 그렇게 두자고요. 원래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되지, 그렇지? 음.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에서 아래 한글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래 한글은요, 아래 한글 잠깐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글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래 한글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야. 어떤 내용들이 있어. 이런 내용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컨트롤 C 복사를 하고, 아래 한글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원본 형식으로 유지할래? 텍스트 형식으로 붙일래? 하고 두 가지가 떠는데, 원본 형식으로 붙여라 그러면, 근데 텍스트 형태로 붙여라 그러면은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라 그러면, 아까 인터넷상에서 봤던 글자 있었죠? 글자. 글자잖아. 그랬죠? 이건 그림이고, 이건 그림이에요. 이건 그림. 이건 그림이고 글자인데, 이거 그림이라고 떴잖아요. 그렇죠? 이거 글자고.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그림이고 어떤 건 글자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다른데, 이거를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은, 아래 한글은 다르게 떠요. 원본 형식으로 붙여라 그러면, 이렇게 뜨고, 글자,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라 그러면, 글자만 붙어요. 글자만. 근데 엑셀은 더 심해요. 엑셀은 더 심해. 뭐 보여드리면, 자,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했는데, 자, 여기 뭐 계산 들어갔었죠. 아까 계산 들어갔잖아. 여기도 체험 요일이 뭐 추수함수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고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다른 데서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어디 갔어? 엑셀아, 컨트롤 C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값으로 붙여라. 값으로 붙이는 기능이 있어서, 아까 여기 계산했던 순위가 있었잖아요. 몇 등이고 뭐 추수함수 썼던 거 그게 다 사라지고 결과로만 들어가요. 결과. 여기도 vlookup 함수가 들어가고 max 함수가 들어가고 아까 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아까 다시 보시면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sumif 나누기 countif 들어갔고, 여기는 vlookup 함수가 들어가고 이거는 max 함수가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남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거야. 어렵게 풀어서 내가 고생한 건데,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일 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값으로 붙여버려. 값으로 붙여버리면, 아까 여기에 함수가 들어갔던 거 있었죠? 여기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추수 함수가 들어가고 위크엔드라는 대 함수가 들어갔는데 순위는 랭크 함수가 들어갔고, 그게 여기는 사라져요. 결과로만 남아. 결과로만. 붙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시트 1번 시트 몇 번 있잖아요. 밑에 시트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시트 명칭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얘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얘는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얘는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빨간 서류 있잖아요. 빨간 서류에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견출지 붙이잖아요. 견출지. 그것처럼 얘가 1작업인지 2작업인지 뭐 판매 현황인지 대출 내역인지 이걸 알아야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고쳐 쓰는 경우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작업까지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하는 과정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할 텐데요. 분석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라도 USB 메모리 복사해 드릴 거니까, 여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가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8건 갖고 있으면 뭐, 눈으로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첩에다가 거래 현황 8건 정도는 그냥 보고 외워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 현황이 한 8,000건 되고 20만 건 되면은 그거 분석 못 하거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엑셀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필터링 하는 걸 해볼게요. 필터. 복사 받으신 데이터 보시면 이렇게 6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엑셀 시작,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소식 자습서, 통합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 및 관리, 데이터 분석과 관리 한번 더블 실행해 보세요. 밑에 보면 셀 참조, 줄 고정, 창 나누기, 정렬하고 뭐 되게 많을 겁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자, 실적 수당을 계산할 거예요. 실적 수당은 각 개인의 실적에 대해서 상단에 나는 실적 수당률을 곱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는 왼쪽에는 실적에다가 클릭하고 곱하기 상단의 G의 두 번째 셀에는 7% 실적 수당률을 곱할 거예요. 근데 실적 수당률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F4번 키 눌러야 돼요. 그리고 얘 자동 채우기 하시면 실적 수당이 나올 거고요. 세금은 기본급에 대해서 세율이 5%래요. 그러니까 는 왼쪽에는 기본급 클릭하고 곱하기 세율을 클릭해주면 되는데 항상 세율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F4번 키 눌러준다라는 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죠? 는 기본급 더하기 실적수당 빼기 세금. 그렇죠? 급여는 기본급에다가 실적수당을 더하고 세금을 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하나 계산하고 더블 클릭하고 세금 계산하고 더블 클릭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해요. 하나, 둘, 세 가지 계산하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 체결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엑셀은 무조건 첫 번째 거 데이터를 잘 계산해야 돼요.
그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기 위해서 셀 참조를 하는 겁니다. 밑에 틀 고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 고정. 이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한 90개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한 9,000개, 90만 개 데이터가 되면 정신없을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옆으로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위아래로만 있는데요. 엑셀을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옆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쭉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게 뭐였죠? 이게 팩스 번호였고요. 이게 거래량이었는데 양이 많아서 옆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가면 이 데이터는 누군지 모르죠. 그럼 앞으로 와야 돼. 여기가 예를 들어 동성직배구나 동방무역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위에 있는 데이터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회사 이름까지는 옆으로 가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하더라도 항상 여기 두 번째 줄 고객 번호하고 회사 이름 얘는 고정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담당자를 클릭해 놓고 담당자 밑에 마은성이라는 사람 클릭해 놓고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틀 고정을 해요. 틀 고정을 해서 틀 고정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많아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저 담당자니 두 번째 줄도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안 넘어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옆으로 양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막 넘어간다 하더라도 회사 이름은 그대로 있어요. 고객 번호하고 회사 이름은 그대로 살아있더라 이거지. 양이 많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양이 적으면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창 나누기라는 시트 한번 가보세요. 창 나누기. 데이터는 아까랑 똑같은 건데요. 자, 2022년 1월달 데이터하고 현재 12월달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2012년 1월달 데이터하고 2020년 12월 데이터를 같이 좀 보고하고 싶어. 나란히 위아래로 보고 싶을 땐 어떻게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데이터랑 보고 이 데이터랑 처음 밑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데이터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나누기를 누르세요. 나누기를 누르시면 창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클릭한 데를 기준으로 좌우 상하로 나눠져요. 4개가. 그래서 여기는 위에 데이터를 보는 거고 이 밑에는 아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아래 데이터 2012년 12월 데이터를 보고 위에 거는 2012년 1월달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을 때 사용할 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보기에 가서 나누기를 해제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시한 거는 뭐냐면 나누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예전에도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색깔을 바뀌어요. 원래 데이터도 바뀌어버려요. 나누기를 해가지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왼쪽 오른쪽에도 다 있을지라도 색깔을 바꾸거나 데이터를 지우게 되면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렬 한번 가볼게요. 정렬. 밑에 정렬 시트 한번 가볼게요. 정렬이라 하면 뭐냐면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영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 나와요. 예전에는 우리말이 먼저 나오고 한글 영어가 늦게 나왔는데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영문이 먼저 나오고 한글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면 영문이 먼저 나오고 일본어가 나중에 나온다는 건데 일본어가 먼저인지 한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언어마다 순서가 있어요. 크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은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가고 한글은 기역에서 히읗으로 가겠죠? 히읗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있어요. 숫자도 있죠. 숫자가 영어보다 더 앞에 와요. 자, 한번 볼게요. 엑셀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데이터가 번호가 있고 거래처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단가 수량 금액이 있는데 나는 금액이 많은 걸 좀 보고 싶어. 금액이 많은 거를. 그럼 금액란에다 아무 데나 클릭하세요. 금액란 아무 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데이터 메뉴에 가셔가지고 오름차순이 있어요. 기역에서 히읗. 여기 금액란에다가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기역에서 히읗에서 기역이 있거든요. 기역에서 히읗을 누르면 오름차순이니까 금액이 작은 것부터 큰 거.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을 눌러주면 큰 금액이 위에, 작은 금액이 아래. 거래처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하면 가나다 순으로. 데이터에 가서 내림차순 눌러주면 역순으로. 자, 정렬을 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순서가 변경된다. 그렇죠? 순서가 변경돼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순서를 알아야 되거든. 원래 순서 여기 번호가 있어서 번호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누르면 그 번호가 1, 2, 3, 4로 매겨주면 이게 원래 순서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엑셀 업무를 하실 때 여기 부분합이라든지 뭐 자동 필터라든지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밑에 시트에 보시면 이거를 막 작업을 하면 데이터가 순서가 막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엑셀에서는 원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정렬해서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떤 애들은 번호가 여기는 고객 번호가 있네. 고객 번호가 1, 2, 3, 4 매겨져 있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고객 번호가 없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일련 번호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요 뒤나 여기 B에 오른쪽 눌러서 삽입. 그럼 한 칸이 삽입되거든요. 여기 한 칸이 삽입이 돼. 이렇게 여기다가 넘버라고 쓰고 1 하고 자동 체결 해줘야 돼. 번호를 매겨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소속별로 정렬을 하다 보면 소속이 막 뒤바뀌어 섞여 있고 이름선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이름도 막 뒤집어 섞여 버리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이때는 번호에다 놓고 다시 정리정돈을 하면 번호 순서로 다시 정렬이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렬을 하면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요? 순서가 흩어진다. 정렬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본사가 먼저 나오고 영업소가 나중에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업소가 먼저 나오고 본사가 나중에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자동 필터 같은 데 가보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거를 지역별로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거래처별로 정렬을 하면 가나다 순에 의해서 나와요. 영어가 먼저 나오고 우리말이 뒤에 나오는데 지역을 정렬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먼저 나와요? 서울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또 이렇게 지자체를 순서를 보면은요, 왜 꼭 서울만 먼저 나오냐? 가나다선으로 나오면 안 되느냐? 그래서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나오고 가나다선을 위해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뭔지 경기도가 뭔지 엑셀 입장에는 모르거든요. 강원도가 뭔지. 그래서 여기다가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 부장이 높은 건지 과장이 높은 건지 엑셀은 모르거든.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되는 그러한 단점도 있겠지만은, 자, 정렬 다시 한번 가보세요. 정렬. 밑에 정렬 시트 한번 가보시면, 금액이 많은 게 먼저 나오면 좋겠어. 근데 같은 금액이라면, 이러면 되겠다. 담당자 손으로 나오면 좋겠어. 담당자 손. 안정훈 씨가 여러 번 나오는데, 같은 안정훈 씨라고 할지라도 금액이 많은 게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담당자에다 놓고 정렬해 가서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하면 담당자는 정렬이 됐는데 또 금액이 정렬이 안 되거든요.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 한꺼번에. 그럴 때는 뭘 누르냐면 이걸 누릅니다. 정렬 대화 상자로 호출해야 돼요. 여기 있는 기억에서 히어 티읕에서 기억은 그냥 단편적으로 할 때 쓰는 거고, 정렬을 내가 좀 꾸미고 싶다 그럴 때는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를 호출해서 담당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고, 강감찬이 먼저 나오고 홍길동이 나중에 나오게 하고, 기준을 추가하는데 이 기준은 금액이 내림차순이 나오게 하고 싶다. 금액이 많은 게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이름 순서대로 나오게 하고, 같은 이름이라면 금액이 많은 게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 김덕훈 씨, 김소미 씨가 여러 번 나오는데, 김소미 씨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큰 게 먼저 나오고 금액 작은 게 나중에 나오고, 안정호 씨가 금액 큰 게 먼저 나오고 금액 작은 게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한다든지. 정렬에 보면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고 있어요. 사용자 지정 정렬. 가보세요. 남자가 먼저 나오게 할까 여자가 먼저 나오게 할까? 둘 중에 하나니까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하면 돼요. 그런데 등급을 보세요. 등급 순서대로 나오게 하려면 무슨 등급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우대 등급, 일반 등급, 파워 등급이 있는데 아마도 파워 등급이 레벨이 높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일반 등급, 우대 등급, 그 다음에 일반 등급으로 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등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가나다순 이거 아니고 사용자 지정을 할 거예요. 사용자 지정. 여기다 목록 항목에다가 쓰는 거예요. 파워 회원 그 다음에 우대 회원, 일반 회원, 이렇게 목록 항목에다가 얘를 추가해주고,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 같은 파워 회원끼리는 구매액이 여기는 이제 등급이 파워 회원 먼저 나오고 우대 회원 나중에 일반 회원이 꼴찌로 나오는데, 기준을 하나 추가하는데, 같은 파워 회원이라면 구매액이 많은 사람이 먼저 나오게 해라.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파워 회원이 먼저 나오고 금액 많은 사람이 먼저 나오고, 우대 회원은 두 번째, 일반 회원은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같은 파워 회원끼리라면 남자가 먼저 나와라 여자가 먼저 나와라 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그건 정렬해 가서 여기다가 기준 추가해서 성별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자가 먼저 나오게 하라 그러면 남녀가 오름차순이니까 내림차순 하면 돼요. 그럼 여남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같은 화어현 중에선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나중에 나오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름에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봐서는 이름이 이게 뭐 중요한 것 같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돼요. 정렬 대화상자를 불러서 기존에 정렬 이 조건에 있는 거는 다 제거하시고요. 이건 다 제거하시고 기준 추가를 해서 이름 순서대로 정렬하는데, 셀 값이 아니라 셀 색 노란색이 있으니까 노란색이 먼저 나오게 하자 이거지. 노란색 다음에 빨간색 나오고 빨간색 다음에 파랗게 나오고 이런 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색깔이 빨갛게 노랗게 빨주노 다 할지라도 그 중에 노란색이 먼저 나오게 하라 그러면 노란색이 먼저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생년월일 기준으로 어린 사람 먼저 나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년월일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선 하면 돼요. 오름차선 하면 나이 드신 분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 내림차선 해주면 젊은 사람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렬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렬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막 다 꼬여가지고 여기 고객 번호 기준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고객 번호 기준으로 정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정렬을 할 때는 위아래로 정렬하잖아요. 근데 좌우로 정렬할 수 있어요. 좌우로. 자, 그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 지금 항목이 고객 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등급, 구매액인데 정렬해 가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정렬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정렬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행을 기준으로 정렬하라 그러면 고객 번호 먼저, 이름이 나중에. 항목이 바뀌는 거죠. 항목이. 우리 대부분 위아래로 정렬하잖아. 위아래로. 1등이 위로 가고 꼴찌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항목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을 가지고 정렬할 때도 가나다 순회에서 국어가 먼저 나오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옵션에 가서 위아래 정렬할 거냐 좌우로 정렬할 거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 나와요. 엑셀에서 정렬할 때 색깔별로 정렬할 수도 있고 좌우로 정렬할 수도 있고, 다음 중 보기에서 틀린 거를 고르시오 그러면 많이들 틀리더라고. 그게 이제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써봐야 돼. 해보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실습만 해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부분합 가볼게요. 부분합. 부분합은 뭐냐면은요,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그룹별 계산. 부분합이란 그룹별 계산이에요.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라 그룹별 계산. 자, 여기서 그룹이 뭐뭐가 있죠? 본사 소속이냐 영업소 소속이냐 둘로 나눠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사 소속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데, 이 본사에 해당하는 총 매출의 합계를 계산해보고 영업소별로 계산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름별로 부분합을 할 수 없으니까 소속란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정렬하면 본사가 먼저 영업소가 나중에 이렇게, 뭐 내림차순하면 영업소가 위에 본사가 나중에, 이건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먼저 부분합을 할 때는 뭐부터 한다? 반드시 정렬 작업부터 진행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요. 데이터 메뉴 클릭하시고 나면 오른쪽 끝으로 쭉 가셔갖고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부분합. 잘 보셔야 돼요. 엑셀은요 무조건 맨 앞에 있는 넘버 얘를 기준으로 그룹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죠. 뭐였죠? 소속이었죠. 소속. 소속이 본사냐 영업소냐 하는 거 따지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합계를 계산해 준다 그러는데 합계를 할지 뭐 평균을 할지는 나중에 또 선택하시면 되고 총 매출 제일 밑에 있는 걸 갖고 하는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총 매출 하고 싶어요. 총 매출은 빼고 1, 2, 3, 4분기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고 싶어. 지금 본사 거 영업소가 다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소속을 그 기준으로 그룹을 시키고 분기별로 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본사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총 매출은 아직 계산 안 했어요. 이때 요거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위에 사주 보면 2번 누르면 본사는 얼마, 영업소는 얼마. 영업소가 금액이 많죠. 아까 영업소 많았잖아요. 본사는 5개고 영업소는 한 10개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영업소가 맞겠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부분합에 가서 다시 이거를 합계로 하지 말고 평균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평균으로 바꾸면 1단계, 2단계, 3단계, 2단계를 가보면 본사 평균이 영업소 평균보다 분기별로 다 높아. 그렇죠? 이렇게 높아. 자, 그런데 이제 총 매출 저거에 합계도 계산하고 싶어, 합계. 그때 부분합에 가서 합계로 바꿔주고, 얘 빼주고, 총 매출에 대한 합계로 바꾸려고 그래. 소속별로 정렬을 해놓은 거, 기본을 하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평균은 말고, 총 매출에 대한 합계로 바꾸려고 그래. 확인 눌러주면은요,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분기별 평균은 사라졌죠? 분기별 평균은 사라지고 총 매출 합계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예요. 부분합에 가서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했거든. 만약에 총 매출 말고 분기별로 이렇게 놓고 얘를 평균으로 바꿨어요. 평균을 바꿔놓고 확인 눌러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부분합에 가서 총 매출에 대한 합계로 바꿔치기 할 때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 얘를 빼. 또 확인 누르면 아까 평균은 평균대로 살아있고 매출의 합계는 매출의 합계대로 따로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나 부분합하기 싫어. 그럼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때 번호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 정렬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는 거겠지. 보통 사람들은 원래 데이터를 살려둘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작업해 버리면 원래 데이터가 망실당해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쓰거나 아니면 저처럼 고유 번호를 하나 매겨 가지고 고유 번호별로 처리해서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부분합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분합을 한번 하면 합계를 계산하라 그러고 나서 다시 평균을 바꿔라 그러면 합계 계산하는 게 사라지고 평균만 나오거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얘를 빼주고 확인 눌러주면 아까 계산했던 거 그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다른 함수가 하나 더 적용이 된다라는 거. 중점 부분합이 그거예요.
아까 본사별로 영업소별로 뭐를 하고 싶은데, 자, 부분합에 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부분합을 하게 되면 엑셀은 무조건 맨 앞에 있는 이름을 갖고 부분합 그룹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소속이어야 되겠고,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고, 분기별로 클릭 해줄 거고, 이렇게 나올 때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난 분기별로 말고 이름의 개수를 쓸 거야. 이름의 개수. 새로운 값의 대치를 빼주고 이름의 개수를 세면 본사가 몇 명인지 영업소가 몇 명인지 인원수가 나오겠지. 이름의 개수가 아니라 인원수가 나오는 거겠지. 이렇게. 이때 1번 누르면 최종적인 것만 나오고 4번 누르면 개별적인 거 다 나오고, 이때 요 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룹이 된 거다. 그룹이 된 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필터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터를 한번 가보시는데, 자동 필터, 고급 필터가 있는데, 자동 필터는 수월하고 고급 필터는 복잡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2022년 거래 내역이 한 50만 건이 나왔어. 근데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서울에서 발생한 것만 내가 보고 싶어. 향수 판매된 것만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에서만 발생했던 내용을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필터링 한다 그래요. 필터링. 걸러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엑셀 작업은 데이터가 수집이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서 수집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식 지정을 하죠. 서식 지정. 꾸미기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이 필요하겠죠. 계산 작업. 계산에다가 이제 함수를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데이터 분석 중에는 정렬이라는 것도 있었고, 부분합이라는 것도 있었고, 필터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워야 되거든요. 나름 어는 건 알아야지. 그렇지. 우리 여기 센터에서는 그 조리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가면 조리 과정이 있는데, 조리 과정에 가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세척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나면 설거지를 꼭 한단 말이야. 설거지하고 나서 그 이제 폐기물들 나오면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서 얘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는 몇 건 정도가 있어야 이거를 분석하는 재미가 있느냐? 한 50만 건 정도가 돼야 재미가 있더라고. 한 10건, 20건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똑같은 데이터를 50만 건이나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일단은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드린 거고, 실무적인 책자를 보면은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주소가 보이는데,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인데 서울특별시 것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천 것만 찾아봐라 할 수도 있겠죠. 송파 것만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서대문 것만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 중에 글자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 주시성을 가진 사람만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백화점 물건만 찾아봐라 할 수도 있고, 어느 물산으로 끝나는 것만 찾아봐라 할 수도 있고, 교역으로 끝나는 것만 찾아봐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거래량이 8천 이상이 되는 것만 찾아봐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필터링이라는 거예요. 필터링. 시간 관계상 이제 필터링은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릴 테니까는요. 오늘 복사해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USB 메모리 반납하시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 가셔도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